네, 요즘 역대급으로 증가되는 전세 거래량이 조금 걱정입니다. 자, 이게 증가되는 전세 거래량. 네, 전세가 거래가 많이 된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쵸. 자, 전세 거래 건수의 증가. 맞습니까? 예. 자, 오늘 전세 거래 건수의 증가. 이게 과연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자, 전세를 왜 사람들이, 전세 거래 건수가 왜 증가할까요? 당연히 전세 계약 건수가 증가하니까. 아주 1차원적인 답이죠. 자, 전세 계약 건수가 증가한다. 왜 전세 계약 건수가 증가할까요? 매매가 떨어지니까. 네, 맞습니까? 근데 매매하기 왜 떨어집니까? 네, 매매하기 왜 떨어져요? 매매하기 떨어진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비싸다. 맞습니까? 매매가가 비싸다. 제가 말씀드린 건요, 선택사항인 거예요. 자, 또 매매가가 떨어지는 건요, 매매가가 비싸다. 이 이유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매매가 비쌉니까? 비싸요? 현재는요, 매매가가 비싼 이유보다는, 자, 이 아파트 취득하기 위한 과정들, 그리고 취득하고 나서 그 보유하고자 하는 그 비용들, 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다라는 겁니다. 자, 매매가 비싸다라는 것보다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다. 그 다음에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네. 이거는요, 자, 지금은 하락장입니다. 제가 부동산 시장은 저희처럼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저희 같은 투자에 관심 가지는 사람들은 99.95명 밖에 되지 않은, 99.95명은 대다수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어요. 0.05명 정도는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투자의 세상은요, 소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수가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정부터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외지에서 버스를 타고 와서 45인승 버스 타고 와서 그 아파트, 그 일대 아파트들 45명이 다 쓸어간다 하더라도요, 생각해보세요. 네. 그렇게 쓸어간다 하더라도 집값 안 올라갑니다. 왜? 자, 쓸어가고 그 다음에 실거주 수요자들이 따라붙어서 수요가 더 큰 수요로, 더 큰 수요로 확대가 되어야지만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즉, 후발주자들이 계속 붙어줘야 한다고요.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이요, 관심이 없다면 투자자는요, 그냥 선진입만 하는 거예요. 경쟁 없이 선진입. 네. 경쟁 없는 선진입을 한다면요, 투자라는 사람은요,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건 절반, 느긋한 마음을 임하는 사람이 절반일 거예요. 조급하다는 건요, 내가 사고 나서 예전에는 내가 사자마자 뭐 다음날 그 다음날 올랐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요. 그걸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천지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매매하기가 좀 떨어집니다. 자, 즉 지금의 전세 거래 건수 증가는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 지금의 전세 거래 건수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 하락장애. 네, 그리고 아까 마니빌더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가적인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자, 뭐다? 전세가가 저렴하다. 네. 2020년 8월 달에 계약 갱신청구권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몇 년치의 전세가가 한 번에 올라갔습니다. 몇 년치의 전세가가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네.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집주인이 전세를 가지고 호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네.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높여도 수요가 따라 붙으니까. 왜? 갱신청구권 도입되면은 집값뿐만 아니고 전세가 계속 폭등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실수요자들도 생각하는 겁니다. 네. 즉, 매매에 대한 규제 같은 경우는요, 쉽게 시장에 전파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 투자자가 일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전세 같은 실거주 시장에 파급을 미치는 그런 정책은요, 정말 빠르게 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전세 세입자가요, 임차인이 어쨌든 임대인보다 약자니까요. 임차인이 그리고 대다수가 부동산에 관심이 없고 그냥 거주만 원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자, 전세가 저렴하다. 미래의 그 전세 수요까지 다 긁어오면서 2020년 일시적으로 전세가 폭등을 시켰고, 그리고 그 폭등시켰고, 그 다음에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가 먼저 하락하든, 집값이 먼저 하락하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근데 저는요, 전세가가 먼저 하락했다 생각해요. 네. 전세 수요가 왜? 전세가가 지나치게 높아지니까. 대다수는, 자, 매매는요, 0.05명의 투자를 좋아하는, 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꾸준하게 관심을 주기 때문에 그 관심도가 호가를 유지시키는, 거래가 아니더라도 관심도가 호가를 유지시키는 정도로 작용했다고요. 근데 전세가는요, 전세가는 실거주자 시장이잖아요. 실거주자 시장. 자, 전세 수요가 더 이상 안 들어온다? 이건요, 대다수의 전세 시장의 심리가 되는 거예요. 즉, 전세 수요가 진입 안 한다? 요새 집 구하는 사람들 별로 없던데요? 그냥 여름철, 겨울철 그런 특수성 때문에 아닐까요? 근데 봄이 돼도 이게 해소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시장에는요, 전세 시장이 얼어붙었다. 이게 대다수의 심리로 표출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대다수의 심리로 알아차려야 돼요. 자, 매매랑 다릅니다. 특정 아파트의 매매 움직임은요, 그건 일부, 극히 일부, 시장에 큰 작용 없는 일부지만요, 전세 시장이 우리가 구하기 어려워요, 이런 것들 보시면은 그건 당연히 자연스러운 하락장의 현상이다. 대다수 전세 시장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공통된 움직임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마디빌려님께서 전세 거래 건수 증가해서 지금 불안합니다. 더 이상 매매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지금의 전세 거래 건수의 증가는 하락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자, 전세 거래가 많이 된다. 네. 전세 거래 증가. 이것도 뭘까요? 네. 전세 거래 증가를 계속한다. 그럴 경우는요, 결국은 전세가의 회복, 움직임, 전세가의 회복, 즉 상향 움직임이 기대가 된다. 즉, 전세가가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한다고 하면요, 특히 입주물량이 없는 지역들, 입주물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요, 전세가가 회복을 한다라는 것은, 즉 매매가와 전세가의 폭이 좁혀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중에 상승하고자 하는 그 에너지가 점점 축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거래 건수의 증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2015년 대구 하반기에 하락할 때 전세 거래량이 지금처럼 많이 폭증하지 않았는데 사뭇 다릅니다. 과거하고. 당연하죠, 마디빌라님. 자, 마디빌라님, 혹시 아파트든 뭐든 내가 부동산을 계약하고 거주한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2017년도부터) 자, 2017년도에 전세로 전세로 집을 구했습니까? 아니면 매매로 집을 구했어요? 2017년도에 집을 구하실 때 전세로 구하셨어요? 매매로요? 자, 마디빌라님, 다른 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2017년 이전에 저는 15년도에 거주할 집을 구했는데 그때 결혼했으니까요. 자, 이전에 집을 구하실 때 전세 자금 대출이 많이 되었어요? 전세 자금의 70% 80%까지 해줬습니까? 네?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과거에 전세 자금 대출의 규모가 컸습니까? 네,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요, 자,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지만 전세 자금 대출이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점차 확대된 거고, 금리가 2012년도만 하더라도, 자, 기준금리 볼까요? 연도별로 볼 수가 있나요, 이거? 여기 있네요. 다 안 보이네. 자,
여기 있을까요? 나와있네. 자, 보세요. 2012년 요때가 제가 입사한 시점이거든요. 입사를 하니까 제가 2012년도 입사했어요. 요때 입사를 하니까 목돈 만들어서 적금 넣으면 4%대 줬던 것 같아요. 4.5% 정도 적금으로. 그 다음에 예금으로 3%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금리가 계속 낮아집니다. 네, 계속 낮아지니까 전세자금 대출의 규모가 있죠.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린다는 거예요. 왜? 금리가 낮으니까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많이 땡겨오잖아요. 맞습니까? 많이 땡겨오죠. 그 자금들, 보통의 사람들 99.5명이 보통 부동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대다수들이 실거주를 수요를 한다 이거예요. 제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금 2억인데 전세자금 대출 1억 정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세금의 거의 70%가 대출해줍니다. 전세금은 채권이잖아요. 채권을 담보해서 대출해준다니까요. 그 채권이 돌려받을지 돌려받지 못할지 불확실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에 대한 수요는요 예전보다 지금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야. 똑같은 하락장을 할지라도. 그런데 이걸 지금 마디밀러님께서 대구로 지칭해서 말씀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야 되지만, 자, 2015년 대구 하락장, 그게 과연 공포스러웠을까요? 이걸 우리가 해봐야 돼요. 자, 국지적인 하락인지 대한민국 전체 하락인지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